행꿈사 옥션 대출 상담 및 권리 분석 상담을 맡고 있는 주용민 사무장입니다. 제가 한 20년간 대출이나 경매 시장에 있으면서 이 정도로 강력한 규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시장이라는 것은, 대출 시장이라든지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변화하게 돼 있고, 그 틈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용산구하고 강남 3구만 LTV가 40% 범위였고, 그 다음에 그 이외 지역들 전 지역은 이제 LTV 담보대출 비율이 7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그 다음에 경기 12개 지역까지 다 LTV를 40%로 낮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내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요번에 10월 15일 날 대출 규제한 이후에 규제 지역은 무조건 LTV 40%입니다. 무주택자도. 그 이외 지역만 LTV가 70%로 낮춰집니다. 사업자 대출은 지금 수도권은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왜냐면 97 대책 이후로 불가능하거든요. 수도권 이외는 매매사업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사업자 대출은 수도권 내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 여타의 사업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규제 지역 이외에는 여타의 사업자가 가능한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내의 비규제 지역에 있어서는 여타의 사업자로 주택 유무하고 보유 유무하고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는 매매사업자, 수도권 안은 매매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로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자, 수도권은 무조건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이 안 돼요. 수도권 이외는 매매사업자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이 돼요. 지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 대출로 하시고요. 수도권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매매사업자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이 안 되니까 규제지역 이외만 여타의 사업자로 대출이 가능해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단타를 하시는 지역들은 규제지역 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수도권 안에서는 규제지역 이외 가능. 그 다음에 수도권 이외는 언제든지 가능.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대출의 방향은 그냥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타의 사업자로 대출을 할 것이냐,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투자자들은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야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고,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방 물건들, 특히 대전이든 대전광역시든 광주광역시든 아니면 창원이든 김해든 부산이든 대구든 이런 지역, 원주든 아니면은 천안이든 청주든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들한테는 이번 정책이 전혀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여지를 남겨둔 게, 매매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여타의 사업자, 전자상거래든 아니면 통신판매든 아니면 도소매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안에 규제지역 이외 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남양주, 구리, 일산, 안산, 화성 쪽에 있어서 화성, 이런 부분 투자가 굉장히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정책에 딱 표시를 해줬거든요. 규제지역만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여타의 사업자로 사업장을 구입하는 용도로 대출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타의 사업자로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권들은 어제 발표 때문에 바로 상품을 계속 팔지는 않고요. 한 일주일 정도 관망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1금융은 당연히 안 되고요. 2금융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불법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내가 여타의 사업자로 내 사업장을 구입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에도 한번 제가 사업자 대출 막기 쉽지 않지 않겠어? 라고 제가 유튜브에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는 어차피 단타 치시는 분들은 양도세가 아니라, 단기 양도세가 아니라 매매사업자 사업소득세로
그 신고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부분이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 다 그 뭐 비용 처리를 가 가능하다라고 세무사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문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세율도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9%에서 한 45% 이렇게 산정이 되니까 수익이 나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사업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 뭐 원천이든 여타의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소득은 합산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소득 구간 자체가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죠. 9% 내시던 분들이 뭐 매매사업자로 수익이 많이 나서 뭐 15% 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 소득, 기존 소득 대비해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소득 구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종합소득이 금액이 올라가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맞습니다. 1주택자, 기존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처분 조건부로 수도권에서 갈아타게 하실 때 어마어마한 규제를 줬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또 무주택자가 수도권 내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어요. 전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 대책이. 그분들은 진짜 투자 세력이든 투기 세력이든 이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분들까지 막은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합니다. 그 전에 어차피 4개 구 빼놓고는 서울에 있는 용산, 강남 3구 빼놓고는 무주택자나 아니면 기존 주택 1주택 갖고 있으신 분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할 때 다 LTV 70%였어요. 네. 그러면 10억짜리 LTV 70%면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개인 한도를 6억까지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은 6억까지 대출, DSR만 나온다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강동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LTV가 40%로 줄었다라고 그랬잖아요. 70%에서. 그럼 4억이 맥시멈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DSR이 많이 나오고 연봉이 높다라고 해도 그분들은 신규로 주택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때 4억밖에 안 나오니까 2억의 갭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죠. 2억의 갭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내가 한 5억 정도만 갖고 있어도 10억짜리를 대출 받아서 입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6억 이상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한 7억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이제 취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실질적인 갭 차이가 2억은 더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 2억이 더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매수층이 얇아졌다. 다시 말해서 가격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큽니다.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안에 있는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무조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실거주하려고 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위험 요소가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을 겁내하는 것 같아요.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는 부분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6.27 대책이나 9.7 대책보다는 너무 강력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어느 정도 눌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경제 자체가 조금 활성화돼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둘 이렇게 규제를 살짝 풀어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국토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든요. 가격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하향세를 이루어지게 되면 규제지역을 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생각됩니다. 전혀 피해 없습니다. 9.7 대책 이후에 이제 수도권 전체에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만 안 된다라고 해놓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처분조건부든 아니면 신규 주택 구입하시는 무주택자들은
수도권 내에 있는 규제지역 이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97대책 내역대로 이제 KB시세의 70%, 아니면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공시된 가격의 70%, 아니면 감정가의 70%, 아니면 뭐 LTV 자체가 70%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뭐 5억짜리, 57에 35, 3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DSR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 금액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은 전 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출 가능 금액이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방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대출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환용만 나오는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 대출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한 영향은 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DSR 부분을 강화했기 때문에 가능 금액 자체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금액에서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원래는 사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가격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해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했는데 나머지는 남겨놨잖아요. 뭐 그렇다면 그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전 지역을 다 규제 지역으로 또 막는다? 또 추가 대출이 추가 규제가 또 나온다? 쉽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뭐, 구리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서 갑자기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토부 장관은 언제든지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기이지 않느냐라고, 여러, 뭐, 투자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든 아니면은 뭐 주택 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풍선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다산이든 아니면 구리든 아니면 부천이든 특히 동탄이든 아니면은 안산이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을 지금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경매로 낙찰 받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627 대책하고 97 대책 이후에 지방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물론 수도권 여타 지역들이 규제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더 강력한 수도권 내에 있는 규제 지역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풍선 효과는 반드시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제가 한 70평에서 100통 정도의 통화를 받았는데 품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수도권 내의 규제 지역 이외의 지역들 중에 이제 핫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역세권이든 아니면 학군이든 이런 부분 초역세권, 랜드마크 되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거의 품귀 현상이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있는 규제 지역은 토제 규제를 안 받으니까 무조건 경매로 하는 게 너무 좋고요. 경매 물건, 같은 물건, 매매 금액하고 경매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매로 받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경매는 금액가보다도 저렴하게 받는 그 혜택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로 받는 게 좋고요. 경매나 공매의 장점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의 규제 사항인 자금조달 계획서라든지 토지거래 허가를 미리 받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자체가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매를 받아야죠. 왜 강남 쪽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 그렇게 경매 물건에 아파트에 몰리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금 조달 계획서, 토지거래 허가 이런 부분을 받지 않고 낙찰 받는다. 낙찰 받으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부분 때문에 경매나 공매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일반 매매하고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일반 매매 시장보다는 경매 시장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는 지금 자금이 있으신 분들과 자금이 없으신 분들로 제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수요자는 실거주자죠. 실거주자들은 수도권 지역 중에서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비규제 지역인 뭐 일산이든 아니면 구리든 뭐 부천이든 김포든 이런 시흥이든 안산이든 이런 지역으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실거주자들 중에서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LTV 70%가 아니라 4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도 취득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규제 지역 쪽으로 투자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금 다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언급 안 할게요. 그 부분을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있는데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수도권 중에서 규제 지역 이외의 지역과 그 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 여타 지역,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